초기 고혈압 진단을 받았지만 치료를 미루고 있는 소연님. 친정엄마나 여동생이나 언니가 모두 다 고혈압 약을 먹고 있어요. 저는 혈압약 같은 거 먹지 말고 한번 자연치유에 기대보자 이런 마음으로 제가 산속에서 생활을 거의 한 7년 정도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혈압이 많이 떨어지질 않더라고요. 고혈압 가족력을 갖고 있는 귀하신 몸 병희님. 병원 가면 여지없이 140 언저리로 나왔어요. 안 될 것 같다. 이렇게는 안 될 것 같다. 좀 뭔가를 바꿔야겠다. 근데 그 바꾸는 게 생활 습관이라든지 식단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이런 게 돼야 되는데 혼자서는 도저히 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신청하게 됐죠. 마지막 귀하신 몸 부부가 함께 신청하셨네요. 130 밑으로 떨어져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뭔가 건강에 많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앞으로 계속 이러면 좀 더 크게 문제가 될 것 같다. 원래는 그렇게 혈압이 있다거나 그러진 않았었는데 살이 좀 많이 찌고 나서부터 어느 순간부터는 좀 혈압이 많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이 체중 때문이라도 뭔가 몸에 이상이 있을 것 같다라는 불안함이 항상 있었어가지고 건강관리 차원에서 이렇게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네 분 모두 혈압에 문제가 있는 상태. 우리 심장이 피를 펌프처럼 쥐어짜서 우리 몸의 장기에 필요한 만큼의 혈액을 보내기 위해서 혈관 내에 유지를 시켜주는 압력을 혈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수도관에 물이 가해지는 압력을 수압이라고 하는 것처럼 혈압이라고 하는 거는 혈관 벽에 가해지는 혈액의 압력을 혈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심장은 하루에 10만 번 이상 끊임없이 수축과 확장을 반복하면서 혈액을 온몸으로 순환시키는 펌프 역할을 합니다. 펌프 역할을 하는 심장에 의해서 흘러나온 혈액은 혈관을 타고 우리 몸 곳곳으로 이동하는데요. 이때 혈관벽에 미치는 압력을 혈압이라고 합니다. 고혈압은 혈관 속에 혈류량이 많거나 혈관이 좁아져서 압력이 높아진 상태를 말합니다. 혈압은 심장이 수축하면서 혈액을 뿜어낼 때 가장 높은데 이때를 수축기 혈압. 심장이 확장되면서 혈액을 받아들일 때를 이완기 혈압이라 합니다. 수축기 혈압이 120보다 낮고 이완기 혈압이 80보다 낮으면 정상 혈압.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 둘 중 하나만 기준치를 초과해도 고혈압입니다. 고혈압은 워낙 유명한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침묵의 살인자라고 하는데요. 90% 정도는 원인이 명확치가 않습니다. 그동안 알려져 있는 것들은 말씀드렸던 식습관, 그다음에 비만, 운동 안 하고 오래 앉아 있는 습관, 흡연, 이런 다양한 환경적 요인이나 생활 습관적 요인들이 원인이라는 건 확실히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장기간 작용을 해서 혈압 증가로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절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였습니다. 고혈압 진료 지침을 보면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생활 습관 개선이거든요. 체중 감소를 하는 것이 고혈압 환자분들이나 또 고혈압 이전 단계나 또 고혈압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체중 조절과 더불어서 염분을 조절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먼저 네 분의 건강 상태를 정밀 진단했습니다. 첫 번째 귀하신 몸. 2년 전 고혈압을 진단받은 소연님입니다. 병을 이기기 위해서 전보다 더 건강한 삶을 살고 있다는데요. 여기 어머님이 직접 가꾸시는데요? 네, 뭐뭐 심으셔가지고 이렇게. 아욱국을 제일 좋아해요. 작은 텃밭을 가꾸고 있는 도시농부 소연님. 땀 흘려 재배한 채소로 차린 소박한 밥상은 소연님의 자랑입니다.
그 건강검진을 지난년도에 병원에서 지지난년도에 했는데 저한테 혈압약을 좀 권하셨어요. 근데 제가 다이어트를 좀 한번 해볼게요. 그냥 뭐 끊기 어렵다 이러니까 계속 먹어야 된다라고 하니까 완치라는 게 없다라고 그러더라고요. 끊으면 다시 또 올라간대요. 그래서 시작 자체를 그냥 안 하고 싶었던 거죠. 다행히 아직 혈압으로 인한 증상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 치료를 미루고 혈압약을 먹는 시점을 늦추는 대신 많은 노력을 해왔다는 소연님.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바로 건강한 먹거리였답니다. 옛날에 스트레스 받을 때는 매운 거, 맵고 짠 거 많이 먹었어요. 자극적인 거. 근데 지금은 매운 거 많이 안 먹어요. 짠 것도 많이 안 먹으려고 애쓰고. 소연님표 건강 밥상. 채소류는 칼륨이 풍부해서 체내 염분을 배출해준다고 하죠. 단백질이 풍부한 육류도 빠뜨리지 않았네요. 혈관 건강에 좋다고 해서 직접 만든 비트 절임까지. 한눈에 봐도 건강해 보이죠? 근데 식사량이 되게 많으신 것 같은데. 많이 먹어요. 근데 얼마 안 되는데 밥이. 밥이 얼마 안 된다고요? 네. 된장국도 다 거기다 부으시는 거예요, 어머님? 네. 거의 국물 수준이 아니고 지금 찌개 수준이니까 그냥 조금 넣어요. 그래야 부들부들하죠. 된장국 한술 넣은 부들부들 비빔밥. 한국인이라면 다 좋아하는 맛이죠. 근데 뭔가 좀 섭섭한데요. 맛이 좀 밋밋하니까 고추장 좀 넣어야 되겠어. 아, 그렇게 넣는데 지금 조금 밋밋하셔서. 네. 우리 소연님 맛 좀 잘 아시네요. 이렇게 해서 먹어야 맛있더라고. 한 끼 맛있게 먹으려면 간이 좀 세도 이렇게 먹어야 맛있죠. 그래도 채소가 워낙 많이 들어가서 괜찮지 않을까요? 어느새 한 그릇 뚝딱한 소연님. 하지만 우리 귀하신 몸 제작진 그냥 넘어갈 리 없죠. 염도 측정기를 꺼내 들었는데요. 먼저 비트 절임은 아이고 이가 넘네요. 권장 염도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인데요. 된장국은 무려 2.5. 권장 염도가 0.6이라는데 너무 짜지 않으셨어요? 1.0이 넘어가면은 고염도라고 그러거든요. 아, 네. 1.0이 넘어가면. 저는 나름대로 그냥 싱겁게 먹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된장만 좀 짭짤하다 그 생각을 했죠. 여기서 잠깐. 염도 1.0은 얼마나 짠 걸까요? 보통 봉지라면이 1.1, 짜장라면이 1.5, 감자칩이 1.0이라고 하니까 소연님네 된장국은 라면보다 2배 이상 짠 거네요. 우리 몸에 나트륨이라고 하는 게 몸에 많이 들어오면 그러면 체액 저류 현상이 생깁니다. 나트륨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몸의 수분을 잡는 이런 역할을 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혈액이 그만큼 양이 늘어나요. 혈액량이 늘어나면 당연히 수도관 안에 물량이 많아지면 수압이 높아지는 것처럼 혈관 안에 혈액량이 늘어나면 혈압이 증가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혈관이 높은 혈압에 노출되는 시간이 길어지고 그러면은 혈관 자체가 혈관 내피세포도 망가지고 그리고 혈관 평활근 세포에 이런 비대나 증식이 막 일어나면서 혈관이 두꺼워져요. 그 높은 압력에 대해서 반응해서 혈관이 그걸 버텨내려다 보니까 혈관벽이 두꺼워지는 현상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그거에 의해서 혈압이 조금씩 계속 올라갑니다. 짜게 먹는 식습관이 고혈압을 유발한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짠 음식 속에 있는 나트륨이 혈압을 올리는 주범인데요.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면 그 농도를 낮추기 위해서 체내에 수분을 끌어들이게 됩니다. 그러면 혈액량이 증가하게 되고 혈관 내부의 압력도 높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지속적인 혈압 상승은 결국 고혈압을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치료를 2년간 미뤄온 소연님의 건강 상태는 어떨까요? 환자분께서 이번에 24시간 혈압 검사 한 거 보면
환자분 낮 시간에 평균 혈압이 150일에 96이에요. 저 기준으로는 135에 85 이상이면 고혈압이라고 하는데 그거보다 거의 한 16에서 10 이상씩 올라가 있어서 약을 드셔야 될 정도의 고혈압이에요, 현재. 24시간 혈압 검사 결과 소연님은 1기 고혈압에 해당되는데요. 특히 혈관 건강의 중요한 지표인 나쁜 콜레스테롤과 공복 혈당 수치가 높았습니다. 혈압약 한 번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된다고 그래서 저는 안 먹을래요 하시거든요. 하지만 사실은 혈압약을 한 번 뭐 먹는다고 꼭 평생 먹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를 먹고 난 다음에 본인이 열심히 생활 습관 개선을 하고 운동하고 체중 감량하고 이래서 정상 혈압을 만들거나 혈압약을 먹으면서 도리어 저혈압이 되는 분들은 약을 끊을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고혈압을 오래 방치할 경우 전신마비 같은 후유증을 남기는 뇌경색과 뇌출혈, 돌연사의 주범인 심근경색, 협심증과 같은 치명적인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합병증이 나타나기 전까지 자각 증상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고혈압은 사실은 뭐 별다른 증상이 거의 없어요. 전혀 인지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느 순간 갑자기 혈압이 너무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서 혈압을 쟀더니 혈압이 너무 높다든지 아니면은 아예 막 숨이 차고 이런 증상으로 응급실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만큼 뭔가 증상이 나타나기 전까지 치료를 안 하고 방치를 해두면 뭔가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귀하신 몸. 고혈압 가족력이 있는 병인님입니다. 유치원에서 오전 근무를 마치고 나면 매일 향하는 곳이 있는데요. 친정 아버지 댁에 가요. 뇌출혈 이제 수술하시고 거진 2년 돼가는데 이렇게 자체적으로 막 밥을 이렇게 드시거나 그 밖에 활동을 하시거나 하면 좀 불편하셔서 집에서 5분 거리 아버지 댁에 들러 보살펴 드리는 게 병인님의 오후 일과입니다. 그때가 들어가세요. 할아버지 뭐해? 뭐해? 그래도 이렇게 따님이 가까이서 살필 수 있어 다행인데요. 어제 해다 놓은 것도 그대로 있고요. 아이고. 고혈압 합병증으로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돼 아버지까지 고혈압 합병증이 찾아온 상황. 아침에 이거 혈압약 먹었나, 할아버지? 이거. 이게 혈압약. 이렇게 드세요. 아침, 점심, 약. 그다음에 이게 주약이에요. 뇌출혈약. 아침 약만 있었는데 저녁 약이 늘었어요. 좀 겁도 나시고 그러지 않으세요? 이거 볼 땐 각성이 돼요. 병 앓면서 살기가 싫어서 그래서 더 그러니까 70을 살더라도 건강하게 살고 싶지 80, 90까지 이렇게 막 남의 도움받으면 자식이라 하더라도 그게 싫어서 이제 그 각성이 제일 컸던 거예요. 그렇게 간병까지 마치고 돌아온 병인님. 아 잠깐만요. 네. 이 탄산음료 이렇게 큰 거는 제가 다 먹고 이거 되게 큰 병인데? 2리터짜리네. 탄산이 끊어지면 짜증내요. 진짜. 저도 먹기도 해요. 아 아이스크림. 어떤 때 좀 많이 이렇게 막 찾게 되세요? 힘들거나 뭐 스트레스 받거나 아니면 급하게 뭘 에너지를 채워야 되거나. 점심 메뉴는 라면. 평소 라면 많이 드시나 보다 진짜. 많이 먹어요. 왜 이렇게 많아요 라면이? 이게 다 제 거예요. 물량 가고도 애 아빠랑 저랑 의견이 달라서 애 아빠는 라면이 하나인데 막 물을 이만큼씩 부어요. 싱거워갖고 입을 댈 수가 없어. 걱정되니까 자꾸 뭐 야채도 넣어주고 뭐 좀 물도 좀 싱겁게 해주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끓여주면 또 안 먹어. 맛없다고 잘 안 먹고 그런 게 가장 큰 문제죠.
혼자 먹는 늦은 점심. 지치고 고단해 밥상 차리기 귀찮을 땐 라면이 최고라는 병희님. 땀 흘린 만큼 피곤할수록 자극적인 음식이 더 당깁니다. 진한 국물로 지친 몸을 달래고 나면 그야말로 정신이 번쩍 듭니다. 이른 아침부터 바쁘게 움직였으니 이제 뻗을 시간입니다. 달달한 아이스크림 하나 물고 누우면 이보다 행복할 수 없죠. 고혈압 가족력을 가진 병희님은 어떤 상태일까요? 평소 때 혈압은 얼마나 되세요? 집에서 잴 때는 네. 140 왔다 갔다. 집에서는 140 왔다 갔다. 네네. 근데 평소 때 집에서도 혈압을 재셨을 때 한 140 정도 나온다고 하면 혈압이 완전히 정상인 분은 아닐 거예요. 약간 높은 경계 상태일 가능성이 높고 진짜 고혈압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관리를 좀 철저히 하셔야 돼요. 병희님은 집보다 병원에서 심리적으로 긴장을 해서 서로 다른 혈압이 나왔는데요. 두 수치 모두 반영하면 고혈압 전 단계라는 진단입니다. 아직 고혈압은 아니지만 정상 혈압도 아닌 수축기 120에서 139, 이완기 80부터 89까지를 고혈압 전 단계와 주의 혈압이라고 합니다. 이미 주의 고혈압이라고 하는 거는 정상 혈압 단계는 아닌 상태고 결국에는 고혈압으로 진행을 하는 과정 중에 있는 거라서 정상 혈압인 사람들에 비해서는 더 빠르게 고혈압으로 진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발견됐는데요. 피검사에서 공복 혈당이 굉장히 높아요. 공복 혈당이 166이 나왔어요. 저희가 공복 혈당이 125 이상이면은 당뇨라고 합니다. 당뇨병에 해당되는 공복 혈당 수치에 소변에선 단백뇨까지 나온 겁니다. 환자분은 지금 단백뇨라는 게 있어요. 지금 미세알부민뇨 수치가 간이로 검사한 거에서 한 144 정도 나왔어요. 30 이상이면 우리가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콩팥이 이미 당뇨 합병증 또는 고혈압 합병증 때문에 망가져 있다는 걸 의미를 하는 거예요. 고혈압과 당뇨병은 서로가 원인이 되어 발병을 유발하고 합병증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당뇨로 인슐린이 제 기능을 못하면 인슐린 분비가 늘어나는데 인슐린은 나트륨을 증가시켜서 혈액량을 늘리게 됩니다. 또한 인슐린은 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서 심장 박동이 빨라지게 하는데 이 때문에 혈관이 수축돼 혈압이 오르기도 합니다. 당뇨 자체가 고혈압을 유발하는 여러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켜 혈압이 더 많은 압력을 받고 혈압이 높아지기도 합니다. 당뇨가 있는 환자들은 혈압도 더 잘 올라가고 당뇨가 있으면 나중에 고혈압이 더 잘 생긴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이 당뇨에 의해서 혈액 내에 염증 반응도 더 증가하고 당뇨 때문에 발생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이 안 좋은 물질들이 혈관을 더 수축시키는 역할도 해요. 그리고 동맥경화로 더욱더 조장을 시키고 동맥경화 같이 노폐물이 쌓이는 거를 더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고혈압이랑 당뇨를 동시에 같이 철저하게 조절을 해주는 게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 귀하신 몸,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결혼 2년 차. 아직은 집밥 해먹는 게 쉽지 않다는 새내기 부부. 식사를 이렇게 준비하시면 네. 왜 보통 이야기하는 그런 신선식품들 같은 거는 없으신 거예요? 신선식품? 신선식품이 뭐죠? 예를 들면 뭐 채소나 뭐 이런 것. 많진 않 김치 정도?
결혼 직후엔 맞벌이를 하며 주로 배달 음식을 먹었고 최근엔 조리가 간편한 가공식품이나 분식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오늘 메뉴는 햄을 넣은 부대라면과 냉동만두. 부부가 식성도 비슷하답니다. 맛있냐? 응. 잘 그렸나 보다. 라면에 만두 가끔 먹으면 정말 맛있죠. 문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이렇게 간편한 밥상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다는 겁니다. 거의 늘상 이렇게 먹는 것 같아요. 이게 한번 어릴 때부터 습관이 이렇게 들어버리니까 잘 고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빨리 먹고 뭐 이렇게 간단하게 먹고 이러는 게. 결혼 전 자취생 시절의 식습관이 그대로 이어진 건데요. 한창 젊을 때야 괜찮았지만 30대에 접어드니 슬슬 몸도 변하고 위기감이 찾아왔습니다. 살이 찌면서부터 이제 몸이 힘들면서 운동하지 않게 되고 몸이 힘들고 그러니까 또 만들어 먹고 이런 것도 좀 덜하게 되고 그러면서 식단도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이러면서 그냥 살찌면서 총체적으로 점점 하나씩 다 망가져 갔던 것 같아요. 부부의 건강은 괜찮을까요? 환자분 평균 깨어있을 때 혈압이 원래 평소 측정하시는 것처럼 140에 94 정도 나와요. 140에 94면 이거 기준으로 고혈압이죠. 네. 그래서 고혈압, 1기 고혈압이 이제 시작이 된 정도예요. 두 분 다 1기 고혈압에 해당되는 수치. 당장 생활습관 교정이 시급한데요. 1kg 감량을 할 때 혈압이 한 1mm 머큐리, 그러니까 1씩 떨어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만약에 몸무게가 키가 170에 몸무게 90kg였던 사람이 체중 감량을 열심히 해서 한 10kg 뺐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10 이상 떨어질 거 아니에요. 10 이상 떨어지면서 혈압약 2개 먹는 효과랑 똑같은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수병원 영양팀에서 일하고 있는 임상영양사입니다. 귀하신 몸과 함께 생활 습관을 180도 바꿔볼 차례. 먼저 식습관. 나트륨 얘기 되게 많이 들어보셨죠? 혈압하고 관련이 있는 거는 나트륨이에요. 그 세계보건기구라는 데서는 하루에 5g 정도의 소금을 드시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그 아까 말씀드렸던 고혈압 진료 지침에서는 하루에 6g 정도의 소금을 드시라고 해요. 요게 5g이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루 종일 요거 하나 또는 요거까지. 이렇게. 이거 뭐 같으세요? 카레. 머스타드 소스? 머스타드. 네. 그래서 머스타드 요만큼 하고 소금 1g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케찹. 하루 5g 소금 섭취 권장량을 지키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주범은 바로 양념. 왼쪽부터 머스타드, 케찹, 고추장, 된장, 청국장, 간장까지. 요만큼만 사용해도 소금 1g을 섭취하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이런 소스 종류, 그다음에 장 이런 것들은 양을 제한해서 써야겠구나라고 하는데 평소의 절반 정도, 평소 내가 쓰던 거에 절반 정도까지만 줄여도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일단은 국그릇을 좀 작은 걸로 사용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요거는 한 일반적인 국대접 좀 큰 거고요. 이게 지름이 15cm래요. 근데 요거를 지름을 1cm만 줄여서 14cm로 국그릇 사이즈만 1cm만 줄여도 소금 1g 정도를 줄여서 드실 수가 있대요. 그래서 요런 탕 종류, 찌개 종류는 가능하면 안 드시면 더 좋고 드시게 되면 국물을 좀 남기세요, 많이. 국물 없이 못 사는 분들 많으시죠? 소금 5g이 나트륨으로 2000mg이니까 웬만한 국물 음식 한 그릇만 먹어도 나트륨 하루 권장량을 훌쩍 초과합니다. 국물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먹어야겠네요. 짠맛에 길들여진 입맛을 바꾸는 14일. 여기님은 이 방법으로 양념 섭취를 절반으로 줄였는데요. 계량 따로 안 해요. 대신 물을 좀 많이 넣으려고 하죠. 예전보다. 그리고 요거는 계량을 해야 돼요. 바로 간장에 물을 섞어서 염도를 줄이는 방법. 요게 이제 드레싱이에요. 저는 집에서 양념간장 만들 때 기본적으로 물하고 간장을 반반 정도 해요. 그래서 그냥 물을 넣으셔도 괜찮아요. 드실만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서 그 외에 이제 다른 다진 양념을 좀 넣으시면 되죠. 마늘이나 뭐 이런 거 다져가지고. 샐러드 드레싱도 뿌려가지고 드시기보다는 옆에 놓고 찍어서 이렇게 드시면 훨씬 더 소스를 통해서 드시는 염분량을 줄여서 드실 수 있습니다. 무침 요리, 볶음 요리, 샐러드를 먹을 때도 양념을 미리 하지 않고 저염 양념 간장을 조금씩 찍어 먹습니다. 일명 부먹보다는 찍먹이 나트륨 줄이는데 유리하기 때문이죠. 슴슴하게 좋네. 맛은 어떨까요? 맛있지? 대충 만들었어. 과거 고혈압 가족력에도 불구하고 짭짤한 맛을 즐겼던 병희님. 짠맛이 주는 즐거움을 포기하고 나니 슴슴하고 고소한 새로운 맛의 세계가 열렸습니다. 간장에 물을 섞고 찍어 먹어도 이제 맛이 느껴집니다. 간이 약해지니 밥도 적게 먹게 되죠. 제가 100번을 얘기해도 안 바뀌었거든요. 잘 안 바뀌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의사 선생님 얘기하고 의사 면허 따고 와서 얘기해. 삐드님 얘기해주고 그러니까 이제 좀 바뀌는 거. 근데 향후 5년 내에 심혈관계 질환, 뇌 뭐 질환 그 들은 게 있어서 그 향후 5년만 생각나는 거예요. 아, 안 되지, 아직은 안 되지. 그래서 조금 맛없더라도 먹자, 이렇게 먹자. 소금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건 소연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금 1g을 아예 눈앞에 붙여놓으셨네요. 그냥 가급적이면은 이만큼에 맞춰서 넣으면 하루에 모든 음식을 어떻게 조절하는지 이 양을 넣고 국을 끓였어도 이거 한 번에 다 먹지는 않으니까. 라면보다 2배 이상 짰던 소연님표 된장국 기억하시죠? 이제 된장을 예전에는 이렇게 한 스푼 넣었잖아요, 제가. 근데 이제는 좀 방법이 달라져서 이 수저로. 작은 수저로? 예, 수저를 바꿨어요. 먹는 것도 이 수저로. 전에는 이 수저를 사용해서 간도 맞추고 그냥 눈대중으로 제 눈에는 바뀐 수저도 비슷해 보이는데요. 했어요. 어떻게 된 거죠? 근데 어머님 제가 봤을 때 네, 어머님 방금 넣은 거 된장 짤 것 같은데? 이제 다 됐을 때 보자고요. 과연 소연님이 슴슴하게 끓였다는 된장국의 염도는 얼마일까요? 1.0. 지난번보다는 덜 짜게 하긴 하셨네. 근데 아직도 1.0이에요. 그래요. 물 더 넣으시게요? 네. 저는 엄청 줄였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차이가 나네요. 그 차이가 없네요. 결국 물을 2배 이상 늘렸는데요. 다시 염도를 재봤습니다. 된장국의 권장 염도보다 조금 낮은 0.4. 어떠세요? 솔직히. 싱겁긴 하는데 입안에 뭐 자극적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짜게 드시는 것 같은데? 글쎄, 나름대로 줄인다고 줄였는데. 평생 길들여진 입맛을 하루아침에 바꾼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소연님, 너무 낙담하지 마세요. 쉽지는 않아요. 오늘 많이 깨달았어요. 오늘 그 국물 실제로 제가 했던 거는 짠기가 조금 많잖아요. 그거를 물을 또 반을 부어가지고 그나마 그 농도를 맞췄다는 게 그냥 아기들 먹는 음식으로 돌아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육류 코너 앞에서 걸음을 멈춘 승인님과 재영님. 이거 좀 삶아 먹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아니야, 비계가 있어. 아, 그냥 우리 먹어. 그래.
늘 배달 음식과 가공식품으로 식사를 해결하던 부부에겐 장 보는 것도 하나의 도전입니다. 그냥 섞어서 담으면 되나? 응. 상추랑 그거랑 가격 똑같으니까 기왕이면 이렇게 이 정도면은 충분하지? 두 분은 체중을 줄이기 위해 건강한 다이어트 중인데요. 단백질 덩어리 두부로 만들어 포만감은 높이고 칼로리는 낮춘 두부 강된장입니다. 이번엔 고혈압 진단을 받은 두 분도 나트륨 조절이 필수. 맞나? 많은 것 같아. 되게 조금인데요? 네, 이 정도만 넣어도 향도 나고 맛도 좀 나고 이게 딱 넣었을 땐 색깔도 안 나고 표가 안 나는데 그때 먹어보니까 염도가 제법 됐던 것 같아요. 엄청 짰던 것 같아요. 이번엔 된장 반에 반 스푼. 무슨 맛이 날까 싶은데요. 간다 봐라, 괜찮나? 싱겁냐? 그때 너무 짰어가지고 괜찮은 것 같은데. 이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아니 밥이 그게 다예요? 이 밥 공기가 아니라 국그릇에다가 한 그릇 먹고 또 그것도 약간 허전하면 더 먹고 이랬는데 이제는 밥그릇에 3분의 1에서 2 정도 해가지고 먹어요. 무조건 굶는 다이어트가 아니라 하루 세 끼를 꼬박꼬박 챙기되 생채소를 충분히 먹어서 포만감을 높이는 식단. 쌈장 대신 으깬 두부 강된장으로 염도까지 확 줄였습니다. 당귀 진짜 잘 써. 당귀 맛있어. 입이 즐거운 음식이 아닌 몸을 위한 밥상을 맛보고 있는 부부. 먹는 양 3분의 1로 줄이라고 했을 때 3분의 1 먹고 사람 살아? 막 이 생각했거든? 근데 실제로 채소랑 같이 먹고 이러니까 배도 부르고 한 숟갈 딱 떴을 때 입에 딱 들어가면 생각보다 그 밥 양이 많게 느껴져가지고 쌀 양이나 이런 거는 뭐 괜찮으세요? 어떠세요? 확실히 이렇게 먹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이전에 너무 많이 먹었구나? 아침이 개운해요. 아침이 너무 행복해. 아침에 화장실 갈 때 너무 좋고요, 일단. 그리고 간헐적으로 좀 많이 헛헛한 게 찾아와서 그럴 때는 오이나 파프리카 이런 거 좀 먹고 아니면 이제 밥 먹을 때 채소를 좀 많이 먹어가지고 아예 포만감을 늘려버린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게 되면 혈압이 높아지니까 운동을 하면 안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데 실제적으로 운동을 하게 되면 그 직후에는 바로 혈압이 이제 상승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운동을 꾸준하게 이제 정기적으로 하게 되면 평균적인 우리 혈압이 이제 감소가 하게 되거든요. 추가적으로 꾸준하게 이렇게 정기적인 유산소 운동을 하면서 그와 플러스로 또 주 한 2회 이상의 그런 근력 운동을 같이 하는 것이 가장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연세대학교의 운동의학 및 재활연구실에서 박사과정을 하고 있는 박동혁이라고 합니다. 네, 잘 부탁드려요. 네, 오늘은 저랑 같이 이제 운동을 좀 해볼 건데요. 배랑 엉덩이를 같이 쓰는 동작이에요. 그래서 이걸 균형 잡기 동작이라고 저희는 명칭을 하고 있는데 균형 잡기 동작을 할 때 이렇게 네 발 기기 자세라고 해서 해요. 손과 다리로 이렇게 책상 모양을 만들었다 해서 네 발 기기 자세인데요. 자, 이 상태에서 숨을 들이마시고 업, 배 힘 들어가요. 오케이, 그 다음에 후 내쉬고 그 자세에서 오른쪽 다리를 뒤로 뻗어보세요. 쭉 뻗어보세요. 그렇지. 뒤로 잘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왼손을 뻗어보세요. 그렇죠. 뻗으세요. 그렇지. 자, 5초간 버텨볼게요. 5, 4, 3, 2, 1, 후 내리시고. 오, 좋은데요? 네, 잘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배와 엉덩이 힘을 같이 계속 쓰는 겁니다.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근육 강화 운동인데요. 엎드려 두 손바닥을 바닥으로 힘껏 밀면서 등이 평평해지도록 만듭니다.
한쪽 다리를 멀리 뒤쪽으로 뻗어줍니다. 이때 반대쪽 팔도 앞으로 뻗어주는 거죠. 이렇게 균형을 유지하며 10초간 자세를 유지하면 됩니다. 반대쪽 다리와 팔도 번갈아 해주는데요. 이때 등을 평평하게 유지하면서 복부와 등 근육에 자극이 느껴지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1분이면 할 수 있으니 틈날 때마다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막 자전거 하루에 3시간씩 타고 막 그리고 뭐 런닝을 하루에 1시간씩 하고 이래야지 좀 운동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 해서 운동이 되면 할 수 있겠다. 규칙적인 운동은 고혈압 환자에게 중요한 생활요법 중 하나입니다. 귀하신 몸 4분도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했습니다. 드디어 14일의 도전이 끝났습니다. 고혈압 진단 후 텃밭까지 가꾸며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노력했던 소연님. 하지만 유독 짜게 먹는 식습관 때문에 혈압이 통 잡히지 않았었죠. 14일의 노력은 소연님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저희가 24시간 혈압 검사 한 거를 체크를 해봤는데 저번에 진료 보시기 전에 그때는 낮에 평균 혈압이 150일에 96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하신 거는 낮에 평균 혈압이 130에 85. 엄청 좋아졌습니다. 14일 만에 수축기 혈압이 20 이상 낮아졌습니다. 와, 이 정도면 정상 혈압인데요. 나쁜 콜레스테롤이 저번에 175였어요. 네. 제가 160 이상이면 일반적인 사람한테서도 높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 체크한 거는 129. 엄청 좋아졌어요. 네. 그래서 환자분은 전반적으로 다 좋아졌습니다. 체중은 2kg 남짓 빠졌을 뿐인데 나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은 대폭 감소했습니다. 우선 혈압은 현재라면은 약 안 드셔도 되고 네. 이 정도 관리를 하시면 그냥 수치상으로는 너무 많이 좋아져서 지금처럼 생활 습관을 유지를 하시면 약을 드시게 되더라도 굉장히 조금만 드시게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계속 꾸준히 하시면 약을 안 먹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조절을 해보고 한 달 뒤에 다시 보고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분 좋아요. 날아갈 것 같아요. 오늘 당장에 뭐 약물 그게 안 들어가도 괜찮다고 하니까 그 약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에 대해서 좀 해방된 기분?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열심히 체중을 줄인 부부의 변화는 어떨까요? 저번에 오셨을 때 활동혈압 검사 했을 때 140에 94였어요. 140에 94. 평균 낮 시간 평균 혈압이 지금 혈압은 136에 89. 조금 좋아졌어요. 네. 그래도 조금 좋아졌어요. 저번에 중성지방이 471. 근데 이번에 중성지방은 219. 중성지방이 되게 좋아진 거죠. 이거는 식사 조절이랑 굉장히 관련이 큽니다. 재형님도 혈압이 다소 낮아졌고 특히 중성지방의 변화가 놀라웠습니다. 저번에 혈압은 네. 좀 높은 편이었어요. 네. 낮 시간 혈압이 139에 96, 평균 혈압. 그런데 지금 2주 지나서 열심히 관리를 하시고 난 다음에 혈압은 130에 94. 그러니까 아직도 이완기 혈압은 좀 높아요. 그래서 고혈압이기는 하지만 수축기 혈압이 1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승희님은 7kg이나 감량했는데요. 그래서인지 수축기 혈압의 변화가 컸습니다. 어쨌든 저는 체중이 7kg나 빠졌다는 거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엔 수축기 혈압이 너무 잘 떨어져서 특히 환자분은 지금 체중 감량의 효과를 굉장히 크게 볼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처럼 관리하면서 체중 감량에 역시나 열심히 노력을 하시면 약을 안 먹고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좋으세요. 너무 행복합니다. 네. 이대로 꾸준히 하시면 되겠는데요? 저는 뭐 충분히 두 분 다 젊으시기 때문에 운동을 열심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혈압 가족력이 있었지만 식생활의 균형을 찾지 못하던 병희님. 고혈압 전 단계에 당뇨병의 소견도 보였었죠. 안녕하세요. 자, 네, 잘 지내셨어요? 네네네.
오늘은 역시나 이제 병원에서 혈압은 높으신데 157에 92. 병원에서만 높이 재지는 거는 환자분이 긴장해서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고혈압은 아니기는 해요. 근데 이렇게 예전 같은 식습관이나 생활 습관을 계속 유지하시면 이제 고혈압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 혈압 상태였던 거죠. 우선은 지금 혈압은 좋습니다. 병희님도 병원에서 측정한 혈압과 낮 시간 평균 혈압 모두 조금씩 낮아졌고요. 피 검사에서 딱 알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면 전에 오셨을 때 그때 공복 혈당이 166, 오늘 공복 혈당 123. 그러니까 전반적인 몸의 대사가 많이 좋아진 거예요. 그때 제가 미세 알부민료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소변에서 당뇨 합병증이 벌써 보인다. 그때 미세 알부민료가 144였거든요. 지금 미세 알부민료가 6.9 정상이에요. 엄청 좋아진 거예요. 당뇨병의 중요한 지표인 공복 혈당, 특히 미세 알부민료 수치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체중이랑 운동 관리 그리고 식습관을 이대로 유지하시는 거, 그것만 하셔도 현재로서는 큰 문제는 없겠어요. 다만 그런 게 깨지면 환자분은 금방 다시 당뇨가 생기고 그거에 따라서 혈압이 남들보다 더 빠른 나이에 고혈압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를 지금처럼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내 몸도 이렇게 될 수가 있네. 더 노력해야겠네. 2주인데 이 정도면 그동안 얼마나 방치하고 살았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목표가 다음 검진까지는 더 열심히 해야겠다. 그러니까 이런 동기부여가 됐어요. 네. 엄청 나름대로는 드라마틱한 결과가 나와가지고 엄청 깜짝 놀랐어요. 사실 시기도 풀 좀 많이 먹는다고 뭐가 달라지나? 약간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또 이렇게 수치가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게 되게 인체의 신비가 참 대단하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 그거에서 이렇게 좋아지는 거면 조금 더 열심히 하면 더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좀 봤어요. 불과 14일. 조금 더 움직이고 내 몸에 들어가는 음식을 바꿨더니 혈압은 떨어졌습니다. 14일의 변화가 한 달이 되고 1년, 10년이 된다면 우리는 얼마나 큰 기적을 경험하게 될까요? 고혈압은 워낙 유명한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침묵의 살인자라고 하는데요. 고혈압 자체는 별다른 증상을 잘 일으키지가 않기 때문에 본인이 고혈압이라 하더라도 고혈압인지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고혈압에 의한 여러 가지 장기 손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이 고혈압의 중요성, 그리고 고혈압을 치료했었어야 되는 병이라는 것을 아시게 되는 경우가 많고, 이미 고혈압에 의한 합병증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장기 손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고혈압을 빨리 확인을 해서 철저하게 혈압 조절을 하는 것이 지금 100세 시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건강 관리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